다각도의 시선이 교차하는 이곳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전문가의 지표에서 상위 1%의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도 대중의 인기 투표라는 수학적 해일에 휩쓸려서 한순간에 순위표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정말 상상만 해도 잔혹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종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실력과 공정성의 시험대라고 믿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작동할 때가 많잖아요. 최근 대단원의 막을 내린 현역가왕 3 결승전의 결과가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유튜브 채널 높은 음자리의 심층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결승전에서 홍지윤 씨가 실시간 문자 투표 만점인 1200점을 거머쥐면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결과 이면에는 특정 참가자에게 부여된 마스터 최저점 30점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숫자와 도무지 그 산출 방식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데이터 공개 방식이 뜨거운 논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장르가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딜레마, 그러니까 전문가 평가의 한계와 거대 팬덤 화력 사이의 구조적 충돌이 낳은 극단적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그 현상을 단순한 구조적 비극으로만 포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시선이 차갑게 얼어붙은 진짜 이유는 팬덤의 위력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비정상적인 최저점 30점의 부여, 그리고 시청자가 스스로 점수를 역산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데이터 비공개 방식은 단순한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건 방송이라는 권력을 쥔 제작진이 대중투표 전 중간 순위를 고착화하기 위해 기획한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순위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를 향한 심리적 조작에 가깝죠. 의도적 개입이라는 시각은 꽤 도발적이네요. 하지만 이 사태의 기저에 깔린 숫자의 역학을 먼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오디션 시스템 자체가 안고 있는 그 기술과 팬심의 잔혹한 충돌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숫자의 역학이요? 네. 결승전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충돌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명확해집니다. 솔지 씨의 사례가 가장 완벽한 증명인데요. 솔지 씨는 1차전과 2차전 마스터 총점에서 무려 2028점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전문가들이 최고의 찬사를 보낸 셈이죠. 그렇죠. 노래라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미 완벽한 일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솔지 씨가 얻은 점수는 단 391.97점입니다. 그 결과 전문가 평가 1위권이던 가수가 최종 7위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네. 그 지점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중투표의 환산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러니까요. 환산 비율의 폭력성이죠. 반대로 이수연 양을 보실까요? 마스터 점수에서는 하위권이었지만 문자 투표에서 104.79점을 얻어 3위로 급상승합니다. 홍지훈 씨는 어땠습니까?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만점인 1200점을 받았습니다. 네, 팬덤의 화력이 엄청났죠. 마스터 점수에서 발생한 수백 점의 격차는 2200점이라는 거대한 팬덤의 쓰나미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귀를 열고 섬세하게 평가해도 문자 투표 앞에서는 무력화되거든요. 논란이 된 마스터의 그 30점 폭탄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30점이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된 개인적 일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막 제작진의 음모라기보다는 자신의 평가가 팬덤 화력에 묻혀버리는 구조적 무력감 속에서 어떻게든 변별력을 확보하고 음악적 소신을 관철해를 했던 어느 심사위원의 극단적이지만 개인적인 몸부림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거대한 팬덤이 마스터의 점수를 무력화하는 수학적 구조를 지적하신 건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방어 논리는 30점이라는 숫자가 상대평가 시스템 내에서 작동하는 실제 메커니즘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실제 메커니즘이요? 네. 지금 이게 프로 가수, 그것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베테랑들의 결승전 무대잖아요. 하위권에 어물렀던 금잔디 씨, 그리고 성대결절과 독감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세상을 떠난 팬을 위해 헌정 무대를 바친 홍자 씨에게 30점이 주어졌습니다.
꽤 낮은 점수이긴 했죠. 100점 만점 기준에서 30점은 평가가 아니라 모욕이자 낙제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의 소신 투표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대중투표가 열리기 전 마스터 점수가 합산되는 그 좁은 구간에서 특정 참가자들을 하위권에 영구적으로 묶어두기 위해 사용된 가장 파괴적인 전략 카드였습니다. 전력 카드라는 건 너무 나간 해석 아닐까요?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이 30점이라는 충격적인 기준점이 등장함으로써 다른 참가자들이 받은 50점, 60점대의 낮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점수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간 심리적 가스라이팅 효과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게 마스터 개별 점수를 가려버린 불투명한 시스템 속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심리적 가스라이팅이라는 분석은 흥미롭습니다만 오디션을 평가하는 기준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죠. 아주 엄격한 예술 비평의 세계나 학술 논문 심사의 메커니즘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논문 심사요. 데이터가 누락되었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면 심사위원이 당신의 그간의 노고를 존중해서 70점을 주겠다고 하진 않습니다. 가차없이 최저점을 주거나 탈락시키죠. 하지만 이건 오디션 프로그램이지 학술 심사가 아니잖아요. 결승전은 동정표를 던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최고의 기술적 완성도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죠. 컨디션 난조나 목 상태의 악화가 프로의 세계에서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무대에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던지는 건 오만함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짊어져야 할 책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30점은 너무 가혹하죠. 게다가 현장의 상황이 그 제작진 개입설을 반박합니다. 금잔디 씨의 30점이 스크린에 떴을 때 현장에 있던 다른 마스터들조차 경악하면서 누가 저런 점수를 줬냐고 서로 쳐다봤거든요. 아, 방송에 나온 그 장면 말씀이시군요. 네, 만약 이게 제작진이 치밀하게 설계한 시나리오였다면 심사위원단 전체가 생방송 중에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통제되지 않은 한 심사위원의 돌발적인 행동이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 당황한 마스터들의 표정입니다. 비평의 엄격함을 논문 심사에 비유하신 건 수사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작동 원리면에서는 완전히 틀린 비유라고 봅니다. 왜 틀렸다고 보시죠? 논문 심사는 기준을 넘느냐 마느냐의 절대평가지만 이 오디션은 총점을 합산해서 서열을 세우는 철저한 상대평가 게임이잖아요. 자, 여기서 수학적 크레이터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학적 크레이터요? 네, 들어보죠. 다른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90점대, 100점대의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10명의 심사위원이 있다고 할 때 9명이 평균 95점을 주면 855점입니다. 여기에 한 명이 30점을 던지면 합산 점수는 885점이 되죠.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그 한 명이 다른 사람들처럼 90점을 주었다면 945점이 되었댔죠. 단 한 명의 극단적인 점수 하나가 합산 총점에서 순식간에 60점의 거대한 싱크홀을 만들어냅니다. 결승전처럼 1, 2점으로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이 60점의 격차는 단순히 튀는 의견이 아니라 누군가를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리는 폭력이에요. 합산 시스템의 맹점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마스터들이 당황했다는 사실이 제작진의 무고함을 증명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제작진이 특정 마스터 단 한 명에게만 총대를 매게 했거나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그런 단 하나의 비상식적인 점수가 전체 판을 엎어버릴 수 있도록 기형적으로 방치되었다는 걸 증명할 뿐이죠. 시스템이 한 명의 점수에 너무 큰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 수학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타당한 분석입니다. 합산 방식의 취약성이죠. 그렇다면 이 수학적 결함을 어떻게 포장하고 보여주었는가? 즉 데이터 비공개의 문제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시청자들은 각 마스터가 누구에게 몇 점을 주었는지, 심지어 2라운드에 마스터 총점이 정확히 몇 점인지조차 직관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특수한 방송 환경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해요. 방송 환경이 핑계가 될 수 있나요? 결승전 생방송 통제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실시간으로 수십만 건의 문자가 쏟아지고 서버는 한계치에 달하죠. 이 상황에서 1라운드 점수, 2라운드 마스터 점수, 관객 점수, 음원 점수를 낱낱이 표로 나누어 화면에 띄우는 건 시청자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최악의 UI,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복잡하긴 하겠죠. 방송은 직관적인 긴장감이 전부거든요.
이 복잡한 숫자들을 모두 합쳐서 자, 실시간 투표 전 중간 합산 점수는 이렇습니다 하고 단일한 숫자로 보여주는 건 음모를 숨기기 위한 기만술이 아닙니다. 생방송의 긴장감과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연출 문법이에요. 실시간으로 조작과 가스라이팅을 기획하기에는 생방송 현장은 너무나도 통제 불가능한 곳입니다. 방송의 연출 문법과 UI의 효율성을 핑계로 삼으시지만 그건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청자와 맺고 있는 본질적인 계약을 간과한 설명입니다. 본질적인 계약이요. 어떤 의미죠? 일반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는 그저 수동적인 구경꾼이잖아요. 하지만 문자 투표가 결합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 공동 투자자로 격상됩니다. 공동 투자자에게 배당을 요구하면서 재무제표의 핵심 항목을 숨기는 게 정당합니까? 재무제표 비유는 좀 강하긴 한데요. 방송의 긴장감을 위해서라면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는 그 순간에만 뜸을 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중간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인 2라운드 마스터 총점을 지워버렸어요. 합산 점수만 보여줬죠. 네. 시청자는 공개된 중간 합산 총점에서 1라운드 점수를 빼고 음원 점수를 역으로 빼내서 계산기를 두드려야만 2라운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겨우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를 역산하는 탐정으로 내모는 게 과연 몰입도를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이건 복잡한 UI를 피하려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30점이라는 비수식적인 숫자가 합산 과정에 섞여 들어가는 그 기괴한 화학 반응을 시청자의 눈앞에서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블라인드 처리였던 거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긴장감은 결국 시청자에 대한 기만일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 공동 투자자로서의 권리라는 비유는 확실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중이 느끼는 분노의 원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합니다. 다른 각도라면 어떤 부분인가요? 시청률 추이를 한번 보시죠. 이번 결승전 시청률은 11회 12.4%에서 결승전 당일 11.7%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시즌 최고 시청률이었던 10회에 12.7%를 넘지 못했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결승전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지표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그런데 이 시청률 하락의 진짜 인과관계가 과연 제작진의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분노 때문일까요? 저는 이것이 결과의 뻔함, 즉 예측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철저한 피로감이라고 봅니다. 예측 가능성이요? 아까 말씀드린 솔지 씨의 사내를 대중은 생방송 내내 목격했습니다. 실력파 가수가 전문가들에게 최고점을 받아도 결국 화면 밖에서 1200점의 만점 버튼을 누르는 거대 팬덤의 조직력을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을 학습한 거예요. 심지어 생방송 중에 신동엽 씨가 금잔디 씨의 탈락을 암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대중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그렇죠. 왜일까요? 결과가 이미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 시청자들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팬덤에 짓눌리는 이 반복되는 서사 구조 자체에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린 것이지 막 30점이라는 평가 방식이나 데이터 표기 문제에 분노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분석은 대중의 심리를 너무 건조한 숫자의 논리로만 환원하고 계신 것 같네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률의 하락은 단순한 권태나 피로감이 아닙니다. 대중이 채널을 돌린 진짜 이유는 무대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가 무너지는 걸 목격했을 때 느끼는 모욕감에 대한 적극적인 반발입니다. 모욕감이요?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현역 가수가 목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력을 다해 무대를 펼쳤을 때 시청자들은 이미 그 진정성에 깊이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숭고한 무대 직후에 30점이라는 모욕적인 낙제점이 스크린에 꽂혔어요. 그게 시청자들을 화나게 했다? 네. 전문가의 날카로운 변별력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타인의 열정에 대한 노골적인 잔혹함을 본 겁니다. 이건 금잔디 씨나 홍자 씨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그 무대에 박수를 보냈던 시청자들의 감정마저 부정해버리는 행위였어요. 아, 감정의 부정이다. 결승전은 오디션이라는 긴 여정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한복판에 납득할 수 없는 30점짜리 폭탄이 떨어지고 그 점수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철저히 가려진 귀괴한 쇼를 보면서 대중은 선언한 거죠. 이 불투명하고 예의 없는 평가의 장에 더 이상 나의 감정을 투자하지 않겠다. 결과가 뻔해서가 아니라
과정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대중은 분노한 겁니다. 시청하라리 워인을 구조가 낳은 무기력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평가 방식이 주는 모욕감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은 시청자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이군요. 네, 관점의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제가 시스템의 수학적 맹점을 강조했다면 진행자님은 시스템을 운용하는 방식의 폭력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치열한 논쟁 끝에 마주하게 되는 하나의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죠? 원인이 구조적 결함이든 제작진의 인위적 개입이든 간에 현재 이 기형적인 시스템이 계속 방치된다면 더 이상의 현역과왕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이 2028점을 안겨주어도 결국 인기투표 화력에 밀려 7위로 추락하는 구조가 당연시된다면 앞으로 어떤 실력파 가수가 명예를 걸고 이 잔혹한 도마 위에 오르려 하겠습니까? 전문가의 권위는 1200점이라는 절대적인 투표율 앞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결과론적인 비극에 대해서만큼은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력파 가수들이 등을 돌리는 무대라면 오디션의 존재 가치는 소멸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물론 대중예술에서 팬덤이 가지는 힘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팬덤의 위력을 핑계 삼아서 불투명한 데이터 합산 방식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30점이라는 극단적인 점수 제도를 방치한다면 이건 오디션의 기본 약속인 열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네, 공정성이 무너지는 거죠. 만약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한다면 시청자를 탐정으로 만드는 데이터 가리기나 합산의 허점을 이용한 점수 장난은 시스템 차원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결과를 납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왕의 왕관도 그 진짜 무게를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평가라는 행위는 대중의 뜨거운 사랑과 전문가의 차가운 이성 사이에서 끝없이 0점을 조절해야 하는 예민한 저울과도 같네요. 우리는 오늘 결승전 데이터를 해체하면서 그 저울의 눈금이 거대 팬덤에 짓눌려 고장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몰래 불공정한 추를 올려놓은 것인지 치열하게 논구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 문제였죠. 감동과 열정을 완벽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공식은 영원히 발명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평가의 과정만큼은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서 어느 쪽의 메커니즘이 판을 지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지네요. 정답을 강요하기보다 오늘 저희가 해보한 숫자의 이면이 여러분의 관점을 한층 날카롭게 벼려주었기를 바랍니다. 다각도의 시선이 교차하는 더 디베이트, 오늘 준비한 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